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보다 2024년이 상반기가 더 힘든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경매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학사모 참 귀엽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2강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이 투자 관련해서 정말 궁금한 부분들을 진짜 제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고민이 많은 그런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어쨌든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부분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강은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이런 부분들 주셔야지만 앞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코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내가 모은 돈이 얼마 정도일까? 제목만 보시면 모를 텐데, 자, 제가 사연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사연에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기훈님이 학사모가 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정보 얻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사연을 보시면 그동안 돈 계산을 잘못해서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모였다는 걸 알았어요. 현타가 느껴져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제가 그동안 많이 게을렀는 건지 아니면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월급이 보시면 200에서 235원. 월급 기준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나이를 대충 짐작을 하면 20대 중후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자, 지금 6년하고 9개월치를 모았는데 1억을 모았어요. 지금 그냥 제가 월급을 안 받다면 여러분들 6년 9개월을 일했는데 1억밖에 못 받아 하면 앞서 얘기했던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도 되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급여를 본다면 이게 상당한 수준이라 모아졌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자, 보시면 대한민국 직장인 저축률을 한번 봅니다. 저축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데 79%가 저축을 하고 있다. 저축을 하지 못한 데가 21%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특히 30대, 40대, 50대 가정을 만들고 나면 저축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0대 때는 저축을 안 하면 나의 40대, 50대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축을 하셔야 되고, 이 저축에서 월급의 어느 정도를 저축하느냐 보면, 자, 지금 가장 많이 퍼센트를 차지한 게 25%, 30에서 40%를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급여가 1,000만 원을 치십시다. 그러면 300에서 400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21%가 50% 이상, 그 다음에 20%가 10% 미만, 자, 17%가 20에서 30%, 그 다음에 10에서 20%가 17%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이 30에서 50%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앞서 사연에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6년 9개월 차에 모은 돈이 1억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평균 123만 567원. 신기하게도 1, 2, 3, 4, 5, 6, 7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보시면 여러분, 월급이 220에서 23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모은 돈이 1억이라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50% 이상 모았다는 얘기죠. 그죠? 월 평균 50%에서 정말 대단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동안 돈 계산을 잘못한 제가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위 21%에 속한 당신이에요. 정말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가 99년도에 제가 직장을 들어가고 2000년 중순쯤에 제가 결혼을 했었는데,
뭐 솔직히 모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그때는 부모님들이 뭐 다 이제 가게부터 이렇게 다 대드니까 이 월급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같이 살고는 계시지만 지금 적은 월급에 또 이 20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걸 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 21%에 속했다. 그리고 지금 1억을 모았다. 종잣돈 1억을 모았다. 정말 저는 대단하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기훈님이나 지금 야신님 이런 분들이 뭐 제가 나이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20대다. 근데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고 싶은 거 좀 참아보세요. 그 참아보고 그 이렇게 종잣돈을 좀 만들어 보면 이 돈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할 거를 뭐 여러분들 나이 때 할 거 다 해보고 살았거든요.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자, 기호님이 월급이 1억 많은 돈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야신님 거의 7년 동안 1억 모았다는 건데, 자, 사실 저렇게 못 모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을 못 모으신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대해서 어떤 그게 있었죠? 자, 부모님이 같이 살고 차는 없는데 재테크는 안 하기로 하고 어릴 때 주식으로 해서 집이 휘청거린 트라우마에서 여행도 안 갔어요. 그래서 이 종잣돈 1억을 어떻게 하고 싶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일단은 이걸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연속 육아휴가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리프레시 휴가죠. 그렇죠? 리프레시 휴가인데요. 이 리프레시 휴가를 꼭 가라. 왜냐하면 정말 그 급여 대비 50% 이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는 했지만 돈을 모았다는 얘기는 정말 엄청나게 절약을 했고 정말 많은 노력을, 그것도 7년 가까운 그런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한번 집이 휘청거릴 정도에 힘들었으면 저는 이 종잣돈도 있고, 그리고 이 부모님한테 효도란 말, 부모님과 꼭 한번 이 리프레시 휴가를 먼저 다녀오시라. 저는 꼭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사람이 계속 일만 하다가 어떻게 봅니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심신이 특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리프레시 휴가를 저는 꼭 좀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가지 방법, 재테크 관련해서 3가지 방법, 안전한 방법, 혼합형,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있는 방법, 이 3가지 방법을 얘기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 참 다행스럽게 최근에 청년주택 드립통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자, 가입 요건이 소득이 연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앞서 요건을 보면 충분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자율이 보면, 여러분들 4.3에서 4.5%입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가 참 이분하게 딱 맞게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이자율이 2에서 3%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에서 한 1.5%는 항상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적금이라든지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청년이시고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청년주택팀 해서 청약저축을 통해서 예금도 하고 내 집 마련 기회까지도 제공하는, 이거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해야 되죠. 야신님 참고 싶은데 한 달 고정비에 너무 나가서 힘드네. 네, 야신님도 한번 사연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님이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기원님 직장에서는 없는가요? 꼭 대표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시죠. 네, 야신님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빚만 없어도 성공한 사람 것은,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택 청약 드림 통장을 해서 청약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또 직장 생활하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청년 드림 대출을 하면서 분양가의 80%까지, 그것도 금리를 최저 20.2%. 물론 제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 지금 집값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혹시라도 지금 오늘 사연 주신 분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주택을 사는 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에 결혼, 출산, 다자녀시는 결혼 0.1%, 출산 0.5%, 다자녀 0.2% 이제 금리를 까지도 인하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적금이나 예금 듣는 것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청년주택 드림 통장에 넣는 것이 여러분들 당연히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왕 나는 계속 앞서 보셨듯이 집이 휘청해서 주식이 한번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계속 적금을 하고 싶다, 예금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조정관님이 도약계좌 70, 그 다음에 드림통장 50 넣을 수 있는데 많은데 정작 돈이 조정관 정작 돈이 없으시군요. 뭐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정관님도 한번 저 사연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적금을 그냥 단순하게 은행 예금 넣는 것보다 저는 이 청년주택 드림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겠고요. 자, 여기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혼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부동산을 하기 위해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 험난한 고비를 넘기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종잣돈을 1억 가까이 지금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 다음에 고금리, 고물가로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한 토지 등이 경매로 나온 사업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산은 2,000건이나 되는 저 깜짝 놀랐네요. 그 다음에 인천 부분, 그리고 서울에도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지금 많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경매가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 부분을 좀 공부를 좀 해보시라. 경매 부분을 공부를 좀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경매 전문 투자로 나서려면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공짜도 없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만큼 부동산에서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꼭 경매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겠고,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보다 2024년이 상반기가 더 힘든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경매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경매가 보통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올 동안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1억으로 이걸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1억으로 정말 예전과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경매 단가가 낮아지면서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경매에서 서울 쪽에서 만약에 집값이 계속 뚝뚝 떨어진다? 안 되면 살면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안 되면 내가 1가구 1주택 내가 살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경매에서 다시 경기가 올라가면 예전 가격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억의 종잣돈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는 저로의 저는 빅 찬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경매를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저 나이 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베풀 수도 있고 아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 혼합형 방법으로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적인 방법인데, 자, 앞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주식 투자에서 쫄딱 한번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는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신 게 아니고 투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마 신용이라든지 단타 매매를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부동산 쭉 묻어주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왜 그러냐면, 자, 보시는 대로 1983년부터 2012년까지 30년 투자 수익 자산별 비교를 보시면, 자, 예금이 7.8이에요. 그죠? 그런데 채권이 16.1, 주식이 배당 포함 27.9. 자, 금이 4.2밖에 안 되고 부동산 서울 강남권이 물론 2012년 기준이라서 지금도 근데 부동의 1위는 주식이라는 거죠. 부동의 1위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코치를 해준다면, 제가 하나 더 이렇게 힌트를 해준다면, 제가 증권회사를 제가 1999년도 들어가서 2000년부터 이제 교육을 받고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예전에 2000년대 이렇게 했던 고객분들 중에 보면 여러분들 아직도 저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정말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있죠. 저도 나이가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다른 분하고 하라고 해도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넘겨줘도 답답해서 못하고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못하겠다고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네가 좀 맡아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배당 투자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는 5% 이상 되는 배당 투자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또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변동성이 작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가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제가 1년에 30에서 한 50% 수익 들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저 별로 매매 안 합니다. 그냥 사놓고 목표 가격이 오면 하는데 이게 만약에 2년에서 3년 가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꼭 한 번 주식이 50%에서 100% 가까이 뜹니다. 요런 페이스 부분들이 꼭 있으니까 주식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적금으로 투자를 한다. 그게 아니고 나는 배당으로 투자를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걸 모르겠고 배당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투자의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인 이 종잣돈 1억 투자를 가장 지금과 아주 유사한 부분은 청약 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혼합형 방식으로 이제 종잣돈 1억을 모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3억, 5억, 10억 만들 수 있는 방법 앞서 얘기했던 경매 앞으로 2023년보다 2024년이 훨씬 더 저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얘기 드리겠고 그리고 역사상으로 지금 30년 40년간 역대 수익률 1위가 주식 투자였습니다. 근데 그 주식 투자를 예전에 부모님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나는 이제 배당으로 투자를 하겠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401k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퇴직연금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배당으로 받는다. 이걸로 한다면 여러분들 노후가 아주 편안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은의 단타하느라 물리면 배당 투자 탈출하면 리밸런싱 그리고 다시 단타. 저는 단타를 거래해드린 게 아니고 배당 투자를 권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 제 1억 투자 이 청약 경매 주식 의견 드렸는데요. 꼭 그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그런지 저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방송을 하면 차차 이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제가 꼭 선택을 해서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제 매주 언제요? 오후 5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